이건 어때요? 되게 높이서 내려가는 렌즈로 보는. 네.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해주셨던 거랑 느낌이 좀 다르죠. 제가 코멘트 달았죠. 예. 이렇게 많이 진행하고 내가 다시 하려 그러면 또 이제 기분이 상할까봐 제가 빨리 댓글을 달긴 했어요. 최대한 빨리. 예. 근데 거기 설명하신 것 중에서 이런 얘기가 있죠. 눈높이를 너무 높게 잡아서 그런 걸까요? 다시 잡아보겠습니다. 라고 돼 있는데, 제가 여기 명확히 대답하지 않았어요. 이상하냐고요. 그죠? 이상하면 왜 그렇게 판단하는지 한번 되짚어보라고 내가 썼는데, 그 얘기는 뭐냐면 요 말이 맞는 말은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눈높이를 높이 잡은 거예요? 수평선이 평면상의 높은 위치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눈높이가 높은 건 무엇일까요? 눈높이가 높은 건 없죠. 그런 건 없어요. 수평선이 눈높이가 아니고 내 눈이 눈높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내 눈의 높이가 요 밑에 그린 것보다 높다 할 수는 있지만 이것은 수평선을 눈높이라고 이퀄이라고 혼동한 결과죠. 이해되시죠? 근데 수평선을 이퀄 눈높이라고 이퀄이라고 생각하게 되면 수평선의 의미를 깨닫기가 힘들어요. 수평선의 의미는 더 넓거든요. 그리고 더 많은 것들을 포용할 수 있는 의미들인데, 그렇죠? 이해되시죠? 수평선이 나타내는 것을 가장 짧게 정확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평면의 방향을 의미하죠. 수평선. 이해되시죠? 그런 걸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게 어떠한 느낌의 차이가 나는지 한번 들여다봅시다. 자, 왜 그려보신 거예요? 그쵸? 그쵸? 제가 이걸 좀 바꿔볼게요. 그래서 이렇게 그려보신 거죠. 여기서 이렇게 했어요. 공간이 느낌 나나요? 이거랑 이거랑 차이. 그죠? 공간감이 좀 더 있죠? 공간감이 좀 더 있죠? 그죠? 확실히 이건 좀 플랫하고. 네. 그쵸? 혹은 이렇게 해도 돼요. 이건 무시하고 이렇게 하니까 또 공간이 느껴지죠, 이렇게. 네. 자, 이렇게 하면 안 느껴지죠. 네. 이렇게 하면 느껴지죠. 네. 그렇죠? 확실히 있죠. 네. 차이가. 이게 뭔가 우리가 그릴 때 입체가 느껴질 때의 느낌이고, 그렇죠? 이렇게 하면 느껴지지 않죠. 이거 이렇게 그리면 그릴 때 자꾸 직관적인 판단이 좀 잘 안 될 것 같아요. 답답하니. 이렇게 하면 그냥 평범하게 판단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해되시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하면 좀 더 직관적인 판단이 되죠. 그냥 여기 뭐가 있으면 좋겠네. 이게 방이네라는 느낌 더 잘 들고 그런 느낌 들어요? 그죠? 이해되시죠? 이것 때문에 우리가 입체적으로 표현하는 거거든요. 이 느낌이 살아야지 우리가 직관적인 판단이 되니까. 이해되시죠? 이것은 어떤 오류가 있는 거냐면 얘는 뭐예요? 제가 이게 방법적으로 일단 제시한 것에, 그러니까 제가 얘기한 방법이랑 다르게 한 부분은 뭐냐면 화면의 중앙에 수평선이 걸쳐야 돼요. 지금 어떤 제한된 케이스를 그린 거예요. 그리기 가장 입체감을 느끼기 가장 쉬운 케이스를 그리는 거예요. 그러려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야 돼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 저기서 작은 차이가 느껴지는 그 느낌이 발생을 해요. 근데 여기서는 얘를 여기다 그린 거죠. 여기다 그리면 또 다른 요소들이 들어가야 돼요. 쉽게 얘기하면 뭐 정확히 얘기하면 이런 거죠. 여러분들 이렇게 얘가 땅이고 여러분들은 뭐예요? 화면 중앙에 수평선이 걸치게 하고 있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보는 방향과 이 평면의 방향이 같은 걸 그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럼 여기에 수직한 것은 여러분들의 수직하죠. 이해되시죠? 수직하니까 얘는 뭐예요? 여러분들 높이를 그릴 때 시프트 하고 그냥 그려도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런데 얘는 수평선이 위로 올라갔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방향이 어떻게 된 걸까요? 보고 있는 방향이
다른 거예요. 네. 그렇죠? 그럼 얘 땅에 수직한 건 이렇게 되겠죠? 네. 그럼 여기가 90도가 아니죠? 아. 그러니까 이렇게 그으면 안 돼요. 네. 이해되시죠? 보면은 이쪽은 가깝고 일로 가면 계속 멀어지겠죠? 네. 이해되시죠? 멀어지면 얘들이 이렇게 모여야죠. 이해되시죠? 얘를 돌려야 돼요. 수평선을 올리는 게 그냥 수평선을 올리는 게 아니고 네. 수평선을 올리면서 다른 활동들이 더해지고 그걸 통해서 아까 전에 났던 느낌, 제일 쉬운 거에서 했었던 느낌이 이렇게 하면서도 나는 것을 선택해야 돼요. 그래서 또 제일 쉬운 걸 하는 거겠죠. 제일 고려할 게 적은 거에서 그 느낌을 느낀 다음에 나중에 이렇게 수평선 위치를 움직일 때는 어떤 방법을 통해서 또 갈 거예요. 그럼 그때 근데 그게 어느 정도 갈 것이냐, 어느 정도 선택해야 되느냐는 아까 거기서 제일 쉬운 거에서 했었던 느낌과 동일한 느낌이 여기서 나면 돼요. 공간의 느낌이. 그쵸? 이해되시죠? 여기가 바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그 가운데 놓고 그렸을 때 그런 공간의 느낌 나죠? 이해되시죠? 얘는 안 나고. 이게 여러분들 제가 그 입체가 되고 안 되고는 입체는 입체감이 더 있고 덜 있고가 있는 게 아니고 입체감이 센 게 있고 약한 게 있는 게 아니고 입체가 있고 아닌 게 있는 거예요. 어떤 합이고 입체라는 건 어떤 순간의 합이에요. 여러분들이 뇌가 착각을 하는 그 순간이에요. 답이 다 정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그리고자 하라고 생각했어요. 어떤 요소를, 어떤 공간에 무언가를 어떻게 그리고자 했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이미 여러분들이 뇌가 착각할 수 있는 정답은 정해져 있어요. 여러분들 머릿속에. 답이 이미 머릿속에 있어요. 여러분들 그걸 그리고자 하면. 그것을 표현하는 방법이죠. 여러 가지 방법론들은. 그러면 정답을, 그러니까 이게 표현하는 거니까 내 머릿속에 있는 거 바깥으로 꺼내놓는 거잖아. 그러니까 뭘 그리려고 하는 순간 정답은 이미 정해져 있는 거고 그걸 찾아서 표현하는 거예요. 그걸 딱 맞추는 거죠. 그래서 입체감을 강화시키는 건 없어요. 입체감이 있는 것과 없는 거가 있는 거지. 그래서 입체감은 아주 사소한 거에서도 하나가 깨지면 다 깨지는 거예요. 그쵸? 근데 또 이제 별거 아닌 건데 그림을 그렸는데 제가 어떤 것들을 싹 고쳐요. 아주 살짝. 그런 순간 갑자기 공간이 싹 살아날 수 있어요. 공간이 있고 없고는 굉장히 큰 느낌의 차이인데 그것을 이루는 것의 차이는 아주 작은 거일 수 있어요. 켜지고 꺼지고니까. 이해되시죠? 그런 느낌의 차이 느낄 수 있겠죠? 있나요? 느낌 나나요? 그렇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섬세해져야겠죠. 그래서 이런 생생한 입체감이 느껴지는 그런 공간을 유지한 채로 계속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쉬운 걸로 공간을 가장 잘할 수 있는, 그러니까 최초에 설정한 공간보다 더 입체가 될 수는 없어요. 뭔가 조금 잘못된 상태에서 다른 걸 더 그려서 입체감이 세질 수는 없어요. 입체감이 좋아질 수는 없단 말이에요. 제일 최초의 것이 가장 잘할 수 있어요. 왜냐면 가장 쉬우니까. 그 상태에서 그 다음 걸 할 때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 느낌이 훼손되지 않게 그리면 돼요. 자기가 하나를 딱 걷는데 갑자기 탁 붙어. 아까 전에 그 수평선 안 맞을 때처럼 이 느낌처럼 이렇게 갑자기 탁 플랫해져. 하나 잘못 걷는데. 그렇죠? 그러면 언두하면 되죠. 연필로 그리면 지우면 되죠. 그러니까 하나하나가 중요한 거죠. 선 하나하나가. 근데 이것은 최초의 것을 명확하게 그려놓으면 최초의 것을 명확하게 입체감이 느껴지게 그려놓으면 되게 편하겠죠. 왜냐하면 너무 극명한 자기가 이걸 구분할 수 있는 저쪽을 바라보고만 있다면 그렇죠. 그런 느낌이 나고 싶어라는 마음을 가지고 보고만 있다면 하나 걷을 때 그게 탁 없어지면 불쾌해서 바로 지우겠죠. 되게 직관적으로. 그리고 그것을 반복하게 되면 애초에 그런 게 손상되지 않게 할 수 있겠죠. 이해되시죠? 그게 입체에 대한 감각이죠. 그렇죠. 입체 공간의 느낌을 내가 표현할 수 있고 있다라는 스스로에 대한 믿음이 있고 그렇죠? 그리고 그러고 싶기 때문에 그것이 없는 게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이거 아닌데 그냥 이런 거야. 그냥 잘못했다. 그죠? 남들은 이게 사람을 그리는 데 있어서 사람이 전달되는 게 중요해라고 생각해. 그것만 중요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얘가 예뻐 보여야 될만 생각을 하면 절대 입체감을 잡을 수가 없어요. 예뻐 보이는 것을 그리는데
입체감이 잘 살아있는 상태에서 거기서 예쁜 걸 잘 올려놨어. 예쁜 것의 대상을 이해해서 그것을 잘 올려놨어요. 그러면 예쁜 게 생생하게 경험되겠죠. 그러므로 더 예쁘다고 느껴질 수 있는데, 그쵸? 이해되시죠? 그에 대한 과정이 입체를 통해서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입체를 그릴 땐 입체만 그려야 되는 거예요. 그쵸? 입체를 통해서 예쁜 걸 그리는 거죠. 근데 예뻐야 돼. 선 하나 그릴 때마다 더 예뻐졌으면 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있으면 내가 선을 하나 딱 걷는데 이게 입체가 깨져. 탁 붙어. 그런데 이것을 더함에 있어서 더 예쁘다라는 기호에 더 부합해져, 만약에. 이해되시죠? 뭐 예를 들면 뭐 단발머리 여자애를 그렸는데 머리카락을 이렇게 하나 딱 이렇게 했어. 그쵸? 그럼 뭔가 더 섹시해 막 이런 느낌이 드는 기호잖아요. 젖은 머리카락 막 이런 거. 그런데 그것을 젖은 머리카락이라고 알아볼 수 있는 걸 그리긴 했는데 얘가 입체에 부합하지 않았어. 전반적으로 뭔가 탁 깨져. 근데 기호는 추가됐죠. 그때 그것을 만족하고 넘어가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사실 젖은 머리카락을 그리려고 하는 건 상관없어요. 하지만 입체를 계속 보면서 젖은 머리카락을 하고 젖은 머리카락에서 더 예뻐짐이 전달된다고 하더라도 입체가 깨졌으면 젖은 머리카락에 대한 입체적 이해가 떨어진 거거든요. 부족한 거예요. 그러면 젖은 머리카락에 대한 이해를 더 하고 그 입체에다 잘 올릴 수 있게 하면 거기에서 더 자기가 원하는 방향을 계속 갈 수 있는데 입체가 깨지는 순간 거기에서 더 갈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가 이상하지? 계속 이걸 고치고 저걸 고치고 안 되면 지우고 이렇게 하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아까 그 생생한 느낌 좀 보이셨죠? 그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사실 그 느낌에 익숙해지려고 지금 이거 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앞으로도 계속 하실 거고. 그러니까 너무 익숙해서 그게 조금이라도 흐트러진 걸 너무 잘 보는 거야, 내가. 그것만 있으면 나머지 방법은 그에 따라 다 찾아져요, 매번. 사실 방법이라는 거는 우리가 하기 편하도록 그리고 보편적으로 인식하는 태도에 맞춰서 이런 순서로 하면 덜 헷갈리라든지 이런 순서로 하면 둘 중에 하나씩 계속 고르면 돼 라고 만들어 놓은 것 뿐이지 입체라는 건 사실 순서가 없거든요. 상황에 따라 순서 더 편의가 있는 더 용이한 순서는 상황마다 다 달라질 수 있어요. 하지만 자신이 입체감을 이해하고 있어요. 근데 입체에 대한 완전한 이해는 없는데 입체감이 있는 건 이거고 없는 건 이거고 난 입체감이 있는 건 이게 너무 좋으니까 이게 계속 있었으면 좋겠어 라는 느낌을 가지고 있다면 때때마다 생각해 보면 돼요. 그런 방법이 찾아지겠죠. 혹은 그렇게 해서 그렇게 아는 방법은 절대 까먹지 않아요. 지켜야 되는 순서나 방법이 아니고 나를 이롭게 만들어지는 순서니까. 우리가 방법을 배웠을 때 방법을 쉽게 까먹고 혹은 실수를 하는 이유는 이게 나를 이롭게 만들고 스스로 그런 이로운 느낌을 받는 게 아니고 이롭게 한다는 걸 아는 상태에서 순서를 외운 거니까 계속 실수를 하는 거거든요. 이롭게 만든다는 걸 느껴야지 그게 까먹지 않거든요. 이해되시죠?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 정도 생각하실 수 있어요. 이것도 이게 뭐가 문제냐면 눈높이라는 게 있다는 걸 알아서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몰랐다면 그냥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그렇죠? 이해되시죠? 눈높이라는 게 있다는 걸 알아서 한 거예요. 그렇죠? 어떤 수평선을 단편적으로 해석하는 부분적인 지식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하려는 마음이 있어서 이렇게 한 거예요. 거기에서 그렇게 하게 되면 그것을 활용하는 자기가 자신의 행동이나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겠죠. 거기에서 가져다 온 느낌의 경험보다는 이해되시죠? 부분적으로 그런 것들 때문에 뭔가 이렇게 지식의 습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실제로 그림을 그리거나 이렇게 할 때 방해되거나 혹은 지식의 습득을 하면 단기간에 조금 더 이렇게 성장하는 거는 많이 도와줄 수 있으나 그것이 가진 한계까지 발전하는 걸 그 한계를 넘어서지 못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더 많은 방법이나 더 훌륭한 방법을 아는 것보다 아주 사소한 거, 아주 작은 거 하나를 그렇죠? 아주 온전하게 그릴 수 있고 그 느낌을 이해하고 있는 게 모든 것에 이게 끝이 없는 발전의 출발점이 되는 거겠죠. 이해되시죠?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이 정도 하고요. 신기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여러분들 그걸 구분한다는 거예요.
그쵸? 그거 구분되죠. 그걸 구분을 한다는 게 사람들한테는 다 재능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저게 맞는지 어떻게 알아요? 저걸 보고 여러분들 머릿속에 있는 공간과 일치하니까 맞다라고 맞다라는, 그러니까 생각하는 게 아니고 맞다라는 느낌이 들잖아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그 머리로 알고 있는 게 아니고 직관이 판단해서 저건 맞다라고 알려주는 거거든요. 이해되시죠? 그건 여러분 머릿속에 답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럼 무엇이, 여러분들 머릿속에 있는 것 중에서 무엇이 정답인지 구분해낼 수 있고 골라낼 수 있는 게 필요한 거죠. 자기 느낌을 잘 섬세하게 읽어낼 수 있는 게, 그러니까 재능은 누구나 잘 가지고 있는데 나의 재능이 어떤 부분인지, 그렇죠? 내가 느끼는 감각 중에 무엇을 활용해야 되는지 그걸 구분해낼 수 있는 게 중요하죠. 이해되시죠? 그런 의미에서 재능은 누구나 가지고 있다 라고 제가 얘기를 하는 거고요.